역사에는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당대의 황제들조차 두려움에 떨었고 한 시대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한나라를 멸망 직전에서 구해낸 위대한 구원자인가? 아니면 피해 쿠데타로 왕자를 짓밟은 잔혹한 독재자였는가? 오늘 우리는 약 1400년 전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한 남자의 초상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이름 연개소문, 고구려의 심장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 그리고 동시에 고구려 멸망의 씨앗을 뿌린 자. 우리가 기억하는 연개소문은 사서에 기록된 잔혹한 폭군 혹은 막강한 철권 통치자의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잠깐 그가 정말 그토록 악당이었다면 어떻게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을 연달아 격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드라마틱한 생애는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과연 그는 고구려를 살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멸망을 앞당긴 재앙이었을까요? 우리는 감춰진 진실에 다가서려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궁금했던 고구려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연개소문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고구려의 세습 관직인 망리지의 수장 자리를 대대로 이어온 그야말로 평양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연태조는 고구려 최고의 군사 귀족인 동부대대로를 지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이자 수도권 방위사령관을 겸하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특권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 특권을 향한 주변 귀족들의 시기와 견제를 동반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다른 귀족들과 달랐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이미 비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온몸에 뼈가 비범하고 눈빛은 범접할 수 없는 빛을 뿜었다. 이는 단순한 칭송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압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개소문이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고구려는 잠시 평화를 얻었지만 이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무려 4차례에 걸친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냈지만 이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은 지쳤고 국고는 텅 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나라를 대신해 중국 대륙을 통일한 당나라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수나라 양제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인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고구려와 평화로운 외교를 맺었으나 속으로는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구려 내부에서는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합니다. 첫째, 옹건파. 영유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당나라와의 충돌을 피하고 화친을 통해 국력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연개소문의 가문처럼 강경파가 전쟁을 일으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강경파. 연개소문은 당나라는 수나라의 전철을 밟을 것이며 겉으로 화친을 주장하지만 결국 침략해올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군대를 일으켜 요동지역의 방어 선천 리장성을 완벽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경파의 수장인 연개소문의 존재는 영유왕과 옹건파 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개소문이 언젠가 왕권을 찬탈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개소문이 동부대대로의 자리를 이어받을 때를 이용해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영유왕과 귀족들은 은밀히 연개소문이 젊은 나이에 대대로가 되면 거만해져 국정을 어지럽힐 것이니 군사를 일으켜 그를 죽이자고 모의했습니다. 이 모의에 무려 10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그들의 음모를 간파할 만큼 이미 노련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미래가 걸린 피해 결단을 내립니다. 642년 10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쿠데타가 평양성에서 벌어집니다. 연개소문은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역의 역모에 휘말렸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그 음모를 꾸민 귀족 100여 명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합니다. 명목은 새로 대대로가 된 것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어두운 밤 흥청거리는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잔치상 아래에는 차가운 철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은 연개소문이 자신의 권좌를 탐내는 자신들의 속셈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피해 희생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즐거운 연회입니다. 헌데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어르신들이 저를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침묵이 흐르는 순간 연개소문이 잔을 깨뜨리자마자 숨어있던 무장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음모에 가담했던 100여 명의 고구려 최고위 귀족들이 그 자리에서 처단되었습니다.
영계소문은 단 하루 만에 고구려의 오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귀족들을 제거한 영계소문은 곧바로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겁에 질린 영유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영유왕을 폐위시킨 후 직접 칼로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왕의 시신을 토막내어 도랑에 던져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반대파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최고 관직인 망리지에 올라 정권을 장악합니다. 망리지.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지만 영계소문은 이 직책에 대당 침략 대비 총사령관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독재 그 자체였지만 그의 철권 통치 아래 고구려의 국방력은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시해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당나라의 황제당 태종 이세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자 고구려에게는 가장 두려운 적수였습니다. 당태종은 영계소문을 즉각 비난했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한 영계소문은 대역죄인이다. 그의 죄를 묻고 고구려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와의 화친을 거부하고 무력 강화를 외치는 강경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영계소문의 독재가 고구려의 국방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명분은 정의였지만 실상은 고구려를 완전히 복속시키려는 야심이었습니다. 644년 10월 당태종은 30만 대군 역사 기록에 따라 추정치가 다름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을 선언합니다. 동아시아 최강의 두 영웅 영계소문과 당태종 이세민의 운명을 건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나라 대군은 고구려의 첫 관문인 요동 지역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이미 쿠데타 직후부터 천리장성을 완성하는 데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성, 병기성벽을 파괴하는 대형 투석기, 충차와 뛰어난 지휘관들을 앞세웠습니다. 요동성 전투. 고구려의 요동성은 굳건했지만 당나라군의 맹공과 화공에 결국 굴복합니다. 요동성이 함락되자 고구려군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 계모성, 배감성 등 요동의 주요 거점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영계소문의 전략은 완벽한 방어였지만 당태종의 공격 역시 완벽했습니다. 이제 당나라군의 칼날은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인 안시성을 향합니다. 당태종은 요동성 함락 후 안시성으로 향했습니다. 안시성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지형적으로 매우 방어하기 쉬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성주가 있었습니다. 안시성 성주 양만춘은 영계소문이 쿠데타 당시 영계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접고 오직 고구려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태종은 오만했습니다. 그는 안시성 앞에서 너희들의 성주를 먼저 베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생매장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세민은 이미 요동성을 손쉽게 무너뜨렸기에 안시성 따위는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안시성 공략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당태종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공사를 명령했습니다. 토산축조. 성벽보다 훨씬 높은 거대한 흙 언덕 토산을 쌓아 이 위에서 화살과 돌을 쏟아붓고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50만 명의 인력이 60일 동안 동원되었고 토산의 높이는 성벽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양만춘의 반격. 고구려군은 토산이 완성되어 당나라군이 방심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토산의 일부가 무너지자 양만춘은 즉시 용감한 병사들을 이끌고 돌격하여 토산을 점령하고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이세민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토산이 고스란히 고구려의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세민은 토산을 쌓는데 실패한 휘하 장수 부보개를 그 자리에서 참수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기록은 바로 화살 일화입니다. 안시성의 맹렬한 저항과 추위, 그리고 식량 보급 문제로 당나라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영계소문이 이끄는 고구려 본대가 후방에서 당나라군의 보급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당태종은 결국 퇴각을 결정합니다. 퇴각하는 당태종에게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성 위에서 황금 화살을 쏘아 당 태종의 눈을 맞추거나 혹은 그의 얼굴 주변을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기록에 따라 이세민이 눈에 상처를 입었다고 전해지기도 함. 당 태종은 퇴각하는 내내 고통스러워했고 훗날 만약 연개소문이 성주였다면 나는 요동성에서 이미 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연개소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은 역사적인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연개소문은 자신의 철권 통치가 옳았음을 증명했고 고구려는 다시 한번 동아시아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안시성 대첩 이후 연개소문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 태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고구려의 구원자였고 누구도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리장성을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는 북방의 돌궐, 거란, 그리고 남방의 당나라 침입에 대비하는 고구려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16년에 걸친 대공사였으며 고구려 국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역작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국방에 있어서는 뛰어난 천재였지만 내치에서는 독재자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가혹한 징발. 천리장성 축조와 전쟁 준비를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역과 세금 징발을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국력은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곪아갔습니다. 배타적인 종교관. 그는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 백성들의 주된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계와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권력 세습의 오류. 가장 큰 문제는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했으나 이들은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능력을 물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 태종은 안시성의 패배를 평생의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재차 고구려 원정을 계획했지만 결국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당 태종은 유언으로 다시는 고구려를 건드리지 말라고 남겼으나 이는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당 고종이 즉위한 후에도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자신의 생애 내내 당나라의 침략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666년 연개소문은 권력의 정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50대 후반, 약 24년간 고구려를 통치했던 절대 권력자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죽음은 곧 고구려 멸망의 서곡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경고했던 내부의 분열이 그의 사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사는 서로 후계자 자리를 놓고 극심한 권력 다툼을 벌였고 결국 장남 남생이 동생들에게 쫓겨나 당나라에 투항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습니다. 당나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개소문이 생전에 완벽하게 구축했던 철옹성이 그의 아들들의 배신과 내분으로 인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668년 연개소문의 강력한 철권 통치 아래 700년 역사를 이어왔던 고구려는 그의 사후 2년 만에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연개소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구려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아이러니하게도 고구려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영웅이라 부르는 이유.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영유왕 제위 시절 당 태종의 침략에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천리장성과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20여 년간 고구려를 지탱했습니다. 그를 폭군이라 부르는 이유. 피해 쿠데타로 왕을 시해하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고구려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지나치게 독선적인 통치와 종교 탄압으로 내부 분열에 씨앗을 뿌렸고 후계 구도에 실패하여 나라를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연개소문. 그의 삶은 고구려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축약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들었으나 그 칼이 결국 자신의 아들들과 고구려를 향해 돌아오게 만든 비운의 인물입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패배한 고구려의 역사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독재자이자 구원자 연개소문의 진정한 얼굴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권력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고구려의 모든 운명은 오직 그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